그죠? 구평은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다 이제 비슷한 듯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예진은 특히 이제 저 얘기를 해줬는데, 6월과 비교해서 다시 분석한다. 요 얘기를 해줬는데, 저거는 어떤 의미가 네. 있는 건가요? 예진아, 여기에 기출 해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 아까 있었거든. 네.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예진이 기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는 선생님은 그때 지난번 촬영하면서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말인데도 또 되게 좋더라. 그래서 기출 분석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네.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 네. 6월과 비교해서 다시 분석해보라는 거는 6월과 9월의 어떤 경향성도 같이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월에서 출제됐던 어떤 신유형이 9월에서 또다시 나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신유형이 나왔는데 9월에 안 나왔으면 이게 수능 가서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기출 분석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기존에 출제됐던 거랑 비슷한지 이런 거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갖고 와서 이렇게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 아니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펼쳐봐요. 아니면은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요거랑 비슷하게 나왔던 이전 기출은 없나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평가한 기출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요런 거는 계속 얘네들이 물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낼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BS 연계 작품 학습인데요. 이거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문학과 독서, 그리고 과탐, 그런 탐구 과목들, 그런 것들과 특히 유의하셔서 한 번 더 회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번에 고평 국어에서 고전소설 네. 고 헤맨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하는 소리가 인물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진이는 고전소설 읽을 때 인물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예진만의 팁, 네. 그다음에 아까 민준이는 인물 가게도 그린다고 그랬잖아. 그거 좀 조금 알려줘. 공통적으로 다들 너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게 고전 소설에서 어렵게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물 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면 그거는 왜 복잡하냐면 쉬운 문제들은 보기 문제에 있는 보기에서 이미 다 인물 관계가 주어지거나요. 처음에 앞서서 읽을 때 뭐 이전까지의 줄거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다 이미 사전 정보가 주어져서 앞에서 이미 그런 인물 정보를 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읽다 보니까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에 반대로 어려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 누구지? 읽다 보니까 얘구나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읽어야 돼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저는 이런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훈련을 했었냐면 일단 이런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동안에 오답률이 높았었던 고전소설 지문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읽던 식으로 읽어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저도 약간 유연성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모르는 게 등장했을 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하니까 당황하니까 이 인물 정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패턴을 알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일단은 체크해두고 내려가서 읽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읽으면 되겠지. 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하고서 진이 세 번째 거 얘기해 주세요. 그 전에 그 포스트잇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도 있었다. 네, 거기에 있는 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인물이 많고 어렵고 하면 학생들이 뭘 놓치냐면, 그녀, 이런 지시사를 놓쳐요. 그게 너무 뻔한 말이고, 그리고 정말 넘어가기 쉽게 생긴 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문제로 물어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말인데 같은 사람인 것들이 있어요. 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왕을 부르더라도 전하가 있을 수 있고 추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는 작업이 결국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가계도 같은 것들은 결국엔 인물이 많아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읽으면서 아 얘는 얘의 동생이구나 이러면 옆에다가 가계도에 계속해서 추가를 해 나가면서 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전직 구호 강사로 얘기하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민중이가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는 동일한 인물이 여러 호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전소설 읽어나갈 때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그 어떤 인물이 나오면 A라고 일단 출발하고 그 다른 인물이 나오면 B라고 출발했다가 읽다가 얘가 같은 애인가 보다 그럼 A로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나올 때마다 A, B, C, D를 붙여가면서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 그러니까 민준이 너무 좋은 예를 들어줬는데 임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하라고 부를 수 있고 주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애들은 그 세 명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명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면 그러니까 어떤 학생 고전 시험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사람으로 보이는 거에는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근데 모든 동그라미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한 지문에 한 20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했어? 그냥 사람 나와서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을 꼭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탐구 개념은 아까 잠깐 빈틈을 메우는 게 아까 이제 개념 쌓기보다는 개념 채우기 네.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럴 때 뭘 쓰나요? 주로? 어떤 거 도구를 그러니까 교재 같은 거를 어떤 걸 쓰나요? 저는 보통 개념서 제가 음. 평소에 자주 봤던 아까 얘기했던 네. 교과서 뭐 이런 거 네. 라든지 개념서라든지 학원 뭐 선임도 교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거. 네. 익숙한 그동안 거. 계속 봐왔던 거를 반복해서 아.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이거 앞에? 앞에 잠깐, 예. 저기, 실무. 시험날과 같은 스케줄로 실무하고, 사실은 지금은 그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과탐 실무는 2개를 붙여서 한꺼번에 본다든지, 그 다음에, 워낙 고3들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에 쭉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월 중순 이후에는 일주일에, 이제 일정 정도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풀 실무, 시간 잡아서 연습하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런 끝에 그 실무 시간 운영 요거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줄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수능 시뮬레이션을 하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무가 수능의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8시 40분에 국어를 시작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더 좋은 건 8시 20분에 감독관 선생님이 8시 10분에 감독관 선생님 들어오셔서 가방 다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8시 10분부터 8시 40분까지 뭘 할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8시 40분부터 80분 맞춰서 국어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과탐 2과목 연속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2과목 연속해서 볼 때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무를 보면 실무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수능장 시뮬레이션도 글을 써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지? 좀 오래됐긴 했지만 똑같으니까는 링크 찾아서 걸어둘 테니까 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진이. 네, 저도 되게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시간 재고 진짜 그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풀면서 하는데 그때도 6평이나 9평 분석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거고 뭐 요때 쉬는 시간에 뭐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험 볼 때의 그거 분석뿐만 아니라 시험 중간중간마다 내가 쉬고 있을 때에 대한 분석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풀실무는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 예진이는?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학교 종소리 찾아서 헤매지 말고. 애들 요즘 학교 그 유행인 거 아세요?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그 실무를 봐야 되는데 실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런 것처럼 이제 자기는 보겠다 이거야. 8시 40분부터. 근데
학교 종소리가 없어서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 종소리를 막 찾아 헤매고, 아, 안내 방송 이런 거 네, 찾아. 네, 안내 방송 이런 거 찾고, 유튜브에서 막 그거 엄청 인기고 막 그래요, 지금. 한번 모아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민준이는 이제 2개를 써줬는데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는. 특히 이 반대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치, 2개가. 자만과 자기 배역의 반대인데, 그 반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둘 다 문제죠. 어떤 걸 더 문제라고 오문양답, 뽑기가 오문양답. 힘들고요. 음. 네. 항상 중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널뛰기를 하는 순간이 분명 있지만 뭐 실무 점수가 잘 나왔다, 뭐 기분 좋죠. 점수 안 나왔다, 기분 나쁘죠. 하지만 빨리 그 중간을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진은 저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거. 네, 못 골라. 그게 아니? 왜 자꾸 2개 중에서 골라? 그 방심금지가 자만이랑 좀 비슷한 거. 네, 맞아요. 자기 비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비하랑 좀 그쵸, 비슷한 거. 그쵸. 저는 방심에서 특히나 영어 과목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절대평가라는 생각에, 그리고 혹여나 내가 6, 9평에서 1등급이 나왔으면 영어는 난 이제 됐다. 이제 다른 내가 약한 과목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영어가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합니다. 수시는 똑같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정시도 그거에 따른 마이너스 감점 점수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영어를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9평 영어를 혹시 봤어요? 저는 안 봐요. 이번 수능이요? 아직 못 봤어요. 그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수능은 영어가 어려웠다. 키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친구가 봤던 영어에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게 제시문이 어렵고 문제가 쉬운 게 두 친구가 봤던 네. 영어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 답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손 들고 있는데 전혀 답으로 안 보이고 선택지만 봐도 제시문 해석이 안 돼도 선택지만 봐도 답을 낼 수 있었던 건데 9평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9평의 축복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데 영어 이번에 나온 게 제시문 해석은 다 돼. 그러니까 제시문이 어렵고 문제가 쉬웠던 수능을 봐왔다면 9평은 제시문은 다 해석이 되는데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같지 이러고 손 들고 있는데 진짜 개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쓰면 오답인 거. 그래서 영어가 지금 예진이가 얘기한 그 영어에 좀 신경 쓰라는 게 지금 올해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 표현을 빌면 제시문이 추상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걸 추론으로 엮어야 되는 게 기존의 제시문이라면 이번 제시문은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애들이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안다. 그런데 문제가 추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게 이번 영어여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네요. 네. 옛날 수능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치. 네. 옛날 옛날 수능이 그랬어. 옛날 수능이 그랬으니까. 지문은 쉬운데 문제가 어렵고 그치. 헷갈리는 선지가 많이 나오고.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빈칸 같은 것들 선지에서 막 이렇게 제시문은 다 해석이 되는데 선지에서 틀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저는 주관식으로 답을 써보라 그래요. 그리고 주관식으로 답을 쓰고 그것과 가장 유사한 말을 선지에서 찾아야지 선지에서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하면 다 말되는 것 같고 시간만 뺏기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 곳으로 통하는 느낌? 우리 새 멘토들의 답변을 보면서 제가 엄청 괜히 뭐 내가 낳은 애들은 아니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분명히 옳은 방법과 이 관통하는 중심축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피지컬을 키우고 코어를 강화하는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근데 예진이가 요게 지금 9-2 고평유 이것만은 절대 3가지에서 수민이가 써준 거거든. 이거 예진이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네. 저거 네, 3개예요. 네, 저거 네. 3개.
네. 구평 성적에 연연하지 않기, 잘 봤든 못 봤든 자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기조가 아무리 달라져도 결국 모두가 함께 마주할 문제고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는 대통령도 모른다. 커뮤니티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말 것. 새로운 공부법, 획기적인 공부법 찾지 않기. 이전까지 해온 공부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력을 보완한다고 생각하기. 저게 대박이었어요. 일반인 커뮤니티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는.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는 것들이. 저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선생님, 출제 기조가 달라졌으니까, 옛날 기출이 이제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요런 소리까지. 그냥 킬러를 덜 내겠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도 바뀐 건 없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공부하는 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이 오래 갔구나. 아니요, 제가 원래 이제 11시가 목표였는데 11시 15분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을 앞둔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이전에, 와, 니네 왜 선생님이 분명히 이것도 썼었다? 그 시절에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데 셋 다 안 써서 보냈다? 셋 다 안 써서? 그때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지?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분명히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그 시절에 예진이랑, 민준이한테 해주고 싶은 소리 있어? 수능 준비물 이런 것과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를 믿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노력을 믿고, 내가 이때까지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제 해왔던 걸 믿어라. 이게 저는 이것도 수능 준비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걸 왜 안 썼냐면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나를 믿자라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썼습니다. 그랬구나. 예진이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보면은 그냥 저는 수능 전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모든 시험 때마다 시험 전날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냥 한 번 더 하라고 해도 죽어도 이것보다 더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가 돼야 제가 만족하게 준비한 시험인 거예요. 저 스스로 너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척도가 저는 전날에 그 느낌이거든요. 그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인데 그게 왜 그렇게 들었었냐면 작년에는 내가 나한테 쌓인 이 거품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기대를 만족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수능을 잘 보고 싶었다면 재수 때에는 이렇게 공부한 나한테 억울해서라도 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게 너무 간절하게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감이 더 많이 컸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너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답은 없지만 둘 다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예진이가 말한 것처럼 민준이도 아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저는 혼자 오늘 여기 오면서 이제 아까 원장님이랑 PT 만들다가 애들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을 안 썼다라고 해서 이제 원장님 컨설팅 가시고 저는 이제 PT 마무리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일로 오다가 지금이 더 힘든 거 아니야? 그 소리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봐.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서 나한테 해줄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민준이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고3 때하고 지금하고 어디가 더 힘들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이 훨씬 힘들고요. 수능 이후에도 해나가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고 더 넓은 무대에서 지금도 이렇게 소장님과 원장님도 끊임없이 이제 뭘 더 해야 될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나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안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회 준비를 밤새 하다가 더는 못하겠다고 집에 가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설명회가 잘 되고
미리 막 다 해놓고 막 이렇게 완벽해 이러면 뭔가 빠지겠고. 않았던 위기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 후배들 지금 아까 채팅창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한 두 분 정도는 아이들과 같이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채팅을 못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이제 후배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원 때문에 이제 못 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이제 하면은 저는 저 방어전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면 이제 그 아까 쌓아 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채우는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내 약점이나 내 나쁜 습관을 공격하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서 나한테 쌓였던 거품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는 게 방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실력이 내가 공부를 했던 것들이 온전히 내 점수로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진이는 이제 잠시만요. 댓글이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수능은 과정일 뿐 끝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애들이 여기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절망감에 빠질 것 같아서요. 근데 수능은 끝이 아니긴 한데요. 이 수능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 그리고 그 노력 그런 것들이 평생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난시간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영어가 우리가 이제 옛날. 예전 영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절평 이전이냐 아니면 그 절평 초기냐 이렇게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준이 생각은 어때요?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듣고 있는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맞아.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맞아. 맞아. 제가 함부로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 예진이는 네, 저는 이제 60여일이 이제 남았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떨어지는 친구는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를 친구는 정말 내가 생전에 받아보지도 못했던 점수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수능 때 국어가 그동안 받아왔던 거에 비해서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수능 때. 그때 그 60일 동안 아직도 국어가 자꾸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 국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썼었더니 수능에서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약한 부분에 치중을 하되 내가 잘하는 과목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하다면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고 내가 정말 공을 들였기 때문에 불안한 거니까 그만큼 그동안 내가 많이 열심히 해온 그 과정을 믿고 수능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떡하지? 그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을 믿고 견뎌내라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 엄마들도 네. 우리 아이는 그동안의 노력을 안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노력의 과정이 없는데 뭐 어떡하지? 60일 동안 진짜 많은 거 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안 했으면 성적 덜 좋을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아랫단으로 내려갈수록 옆에 친구들이 공부 안 하기 때문에 하루 진짜 한 일주일 공부 열심히 하면 막 진짜 10,000명씩 제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60일 동안 열심히 하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빨리 얘기 좀 빨리 막 해줘. 지금 빨리. 9월에서 11월이 남은 거잖아요. 방학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1월부터 3월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개념 학습을 하더라도 한 번을 쭉 돌릴 수 있는 기간만큼이 남은 거거든요. 정말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간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1월에서 3월이 다시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똑같이 믿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그러니까 니네 셋이 만나서 짰지? 이걸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과정을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와 상관없이 충만한 자신감을 갖고 가야 수능이라는 것과 싸울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수민이도 똑같이 이제 자신감이란 말을 하고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근자감이라도 좋으니까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에 임하는 게 좋고, 근데 그 근자감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자신감으로 만들려면 무엇이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옳을까 옳지 않을까 보다는 멈추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자신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점수 보고 가지 말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태도를 보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대학을 어디를 나온다라고 어떤 것이 보장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애들한테 진짜 그래요. 그 과정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순간이 나왔을 때 민준이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니까 하다못해 수능 열흘 전에 정신을 빡 차리더라도 그때부터라도 좀 최선을 다하고 수능장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원래 대본이 없었는데,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당황해서 방금 떠올랐는데, 네네. 촛불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촛불? 아, 그 시. 아닌가? 어, 한참 어, 그 얘기 안 하시는 어, 거죠. 예. 꾸역꾸역 하고 있는 자신을 되게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르겠다. 내가 현실적이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게 나 왜 이렇게 허덕이면서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허덕이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민준이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자기 비하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꾸역꾸역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 같아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꾸역꾸역 뭐라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내년 겨울에 우리 바쁜 멘토들이지만 딱 모아가지고 한 3일짜리 코스로 우리 밴드 학생들 윈터스쿨?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성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쟤는 머리가 좋아서 잘해, 운이 좋아서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만 좋았고 머리만 좋았던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백조처럼 아래서 엄청나게 이 발길질 한 거를 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은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 겨울에 그거 한번 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2시간, 꼬박 2시간을 했네요. 2시간 우리 애써주신 우리 두 분 멘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오늘 좋은 자료를 앞으로 제공해 주신 수민 멘토까지 세 분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이런 것도 뭐 생색은 아니고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이러는 것도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또 기꺼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